따르릉 성재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발신자는 뜻밖에도 슈올즈 점주 최인숙이었습니다. 부사장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자신을 지켜봐 주던 이모처럼 가까웠던 사람의 전화였기에 성재의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안해집니다. 설마 내가 회사를 떠나려는 걸 눈치채신 건가? 그저 그런 짐작만 한 채 약속 장소로 나간 성재. 하지만 인사를 나눈 그 순간 성재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춰섭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성재의 친모 윤지혜였습니다. 성재가 4살 되던 해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듯 사라졌던 엄마. 그렇게 26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여인이 지금 성재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지혜는 최인숙을 통해 멀리서 아들의 안부만 묻고 가슴으로만 성재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지혜가 쫓겨난 이유는 단 하나? 바람을 피웠다는 말 한마디. 하지만 그 모든 게 누명이었다면요? 윤지혜는 억울함을 삼킨 채 진실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한 그녀. 마침내 윤지혜의 입에서 26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흘러나오려 합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성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모든 판이 뒤집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성재는 최인숙의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따로 할 말이 있다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릴 적부터 늘 자신을 챙겨주던 사람이었기에 성재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최인숙은 평소와 달리 커피를 거의 마시지 못한 채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모, 전화로 하실 말씀이라던 게 뭔데요? 최인숙은 잠시 성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합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성재야, 오늘은 부사장과 점주 사이가 아닌 이모로서 오늘 너한테 꼭 소개해줘야 할 사람이 있어. 성재는 순간 고개를 갸웃합니다. 소개라니 그것도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누군데요? 그 질문에 최인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카페 입구 쪽을 향해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 성재도 고개를 돌린 순간 성재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낯설어야 할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가슴 깊숙한 곳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재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 여자는 멈춰서서 성재를 바라보더니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재야. 그 한마디에 성재의 숨이 멎는 듯합니다. 4살 무렵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 속 얼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 꿈에서만 수없이 불러왔던 이름. 윤지혜였습니다. 성재의 친엄마였습니다. 윤지혜는 훌쩍 자라 어른이 된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성재 이렇게 잘 컸네. 그동안 잘 지냈니? 그 말에 성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였는데 막상 눈앞에 서 있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윤지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집안이랑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 들었어. 그리고 성재가 드디어 고성이 그 여자에 대해 뭔가 알아낸 것 같더라. 성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고성이 그 여자의 실체 말이야.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윤지혜는 두 손을 꼭 쥔 채 오래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엽니다. 성재야,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너한테 전부 말해줄게. 그 순간 성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이 집안을 완전히 뒤흔들 이야기라는 것을요. 카페의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서 이미 모든 판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떠난 이유는 고성이한테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성재의 눈이 커집니다. 최인숙 씨를 통해서만 내 안부를 물었어. 학교는 잘 다니는지, 아프진 않은지, 잘 먹고는 있는지 말이야. 윤지혜의 입가에 쓴 미소가 스칩니다.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었지만 고성이 그 여자가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는 모든 게 무너질까봐. 카페의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윤지혜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는 기다렸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윤지혜는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성재 앞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카페 안에 또렷이 울립니다. 이게 내가 그동안 모아온 거야. 성재는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삼킵니다. 고성이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의도로 움직였는지, 우연처럼 가장한 모든 순간들까지 찾느라 늦었어. 윤지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진도 있고 기록도 있어. 성재의 손이 떨리며 봉투 위에 얹힙니다. 고성이 그 여자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야. 윤지혜의 눈빛이 흔들리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직접 내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어. 이 모든 걸 눈앞에 내밀고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지금 말하면 아버지는 또 분노부터 했을 거야. 그리고 진실은 묻혔겠지. 윤지혜는 성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너야.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사람은 너야. 성재의 눈빛이 분노로 차오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장면들이 서서히 다른 의미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듭니다. 그 무게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 순간 성재의 선택 하나가 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진석의 회장실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마치려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윤지혜 씨가 조금 전 박성재 부사장을 만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던 진석은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차량 준비하게. 윤지혜. 그 이름은 오랫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애써 외면해온 기억까지 모두 함께 떠오르는 이름이었지요. 박진석은 직접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 마주한 윤지혜는 진석을 보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는 서러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무너진 세월에 대한 억울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은 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진석의 시선은 윤지혜의 모습에 머물렀습니다. 한때는 단정하고 품위 있던 아내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의 윤지혜는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자식마저 버리고 떠난 여자라기엔 너무도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지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성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윤지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말을 하며 협박했는지, 성재를 두고 어떤 식으로 공포를 심었는지. 당신이 늘 가던 식당, 당신 동선, 당신 성격까지 그 여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말을 들을수록 박진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던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윤지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당신이 절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박진석은 비로소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윤지혜가 그렇게 말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설명조차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고성이가 그렇게 완벽하게 현모양처의 얼굴을 쓰고 있었는지. 진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배신한 여자가 아니라 가정을 지킨 아내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불같았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의심부터 했고 듣지도 않았고 확인도 하지 않았지.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혜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고성이의 말만 믿고 당신을 버렸어. 진짜 현모양처는 당신이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네. 윤지혜의 눈이 다시 붉어집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 현모양처를 내치고 거짓에 속아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이제야 온몸으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지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윤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눌러 담아온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세요. 박진석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당신이 바로잡아야 할 건 나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에요. 윤지혜는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윤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바람을 피웠다는 말 하나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윤지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못 봤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윤지혜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26년을 그저 멀리서 상상만 하며 살았어요. 엄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요. 박진석의 눈이 붉어집니다. 윤지혜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눈물 섞인 사과가 아니에요. 윤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리고 잘못된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 말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성재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고성이, 그 여자는 우리 가족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고 속인 사람이에요. 윤지혜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몫이에요. 26년 동안 눈을 감았던 대가를 이제는 똑바로 보고 감당하세요. 그 순간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나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스토커가 재판에서 패소하고 마침내 감옥에 들어간 날이었지요. 그동안 마음 졸이며 살아온 시간을 떠올리며 가족들은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이 놓였고 오랜만에 집 안 분위기도 한결 누그러져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그날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고 분위기를 띄우는데도 앞장섰지요. 박진석이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도, 뒤에서 조용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달랐습니다. 고성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친엄마 윤지혜의 입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더 끔찍했고 고성이의 웃음은 점점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에게 당장 모든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진석도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재에게 말했지요. 내가 움직일 때까지 성재 넌 모르는 척해라.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이 상하면 그 분노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것도요. 이대로 진실이 터져나오면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입게 될 거라는 예감이 성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영나를 향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는 밝은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감옥에 갔으니 마음 놓고 다녀도 돼. 오늘은 정말 축하해야 할 날이네. 그 말을 들으며 영나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고성이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모두 가증스럽게 느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였고 이 집의 평화를 위해 지금은 모르는 척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영나의 말에 식탁 위 공기는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했고 가족의 저녁 식사는 조용히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진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듯 고성이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말이야. 예전에 당신이 한정식 집에서 건네줬던 배즙이 생각나네. 고성이는 반색하며 웃었습니다. 딱 이 계절이었죠. 당신 목이 안 좋아 보여서 챙긴 거였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마음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즙조차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취향과 생활을 모두 파악한 뒤 의도적으로 준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박진석은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순간을 위해, 더 큰 그림을 위해 그 역시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고성이 어디까지 그 거짓 연기에 내가 쏘가날 줄 알아?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어.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웃음과 축하가 남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잘 풀렸다고 생각하며 입가에는 옅은 미소까지 남아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가 고성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지만 서류 상단을 보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친자 관계 확인서,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이름들, 자신과 지은호, 고성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다시 내려다보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지?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잘 봤어? 고성희는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진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 어디까지 나를 속일 셈이야. 고성희는 입을 떼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만 바스락거릴 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한 발짝 다가옵니다. 당신이 한 일들 이제 다 맞춰지더군. 진석은 서류를 힐끗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다 끝이야. 고성희는 애써 웃어보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오해예요. 그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해? 진석은 단호하게 말을 끊습니다. 당신은 우연처럼 가장에 내 삶에 들어왔고 알고 있었고 계산했고 그리고 거짓말을 쌓았지. 고성희의 숨이 가빠집니다. 윤지혜. 그 사람을 어떻게 내쳤는지 성재를 두고 어떤 짓을 했는지 난 이제 다 알아.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여보, 다 오해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박진석은 낮게 말합니다. 날 이용한 거지. 고성희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당신 오늘까지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에서 웃을 수 있는 날, 내 가족인 척할 수 있는 날. 잠시 숨을 고른 뒤 진석은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고성이, 당신 가만두지 않겠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이 이 방에서, 이 밤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안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요. 한편 아침 AP 사무실, 이지혁은 늘 하던 대로 출근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복도, 같은 인사. 겉으로 보면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분명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한층 더 깊어졌고 말을 아끼는 버릇이 더 짙어졌다는 걸요. 하룻밤 사이 사람이 쉽게 닿아서는 안 될 경계를 건너왔다가 되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지혁은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순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대표실 앞, 지은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지혁에게서 받아든 목도리를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 숨을 고르고 두 번째 숨을 고른 뒤에야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를 냅니다. 대표님 어제 그 목도리요.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말을 하면서 지은호는 자신의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을 향한 감정이 조심스러운 기대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말은 그 기대를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그냥 쓰세요. 지은호는 순간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한텐 필요 없습니다. 짧고 단정한 말, 붙잡을 틈도 여지를 남길 틈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그 너머로는 오지 말라는 사람처럼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거리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랑 너무 다른데 왜 이렇게 차가워진 거야? 그래도 애써 넘기기로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대표라는 자리는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뒤 곧이어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지혁이 덤덤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참, 제가 며칠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쿄로 출장을 갑니다. 이틀 정도요. 도쿄? 이 시점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납득이 가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늘 결정에 서면 뒤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뒷자리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옵니다. 역시 대표는 다르네. 저 정도로 살아야 AP 대표지. 그 말들 속에서도 차철민의 표정만은 굳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지역을 보며 어딘가 불편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양냄새 같은 잔향.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 하나? 차갑게 빛나는 흰 조명, 숨이 막힐 듯한 공기, 그리고 병실. 철민은 본능적으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철민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표님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야. 운명 따위에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
철민의 얼굴에는 근거 없는 믿음이라기엔 너무도 확고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죽음도 이 지역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차철민에게는 처음부터 다른 그림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시한부 인생을 살 거라는 상상은 애초에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지역은 쓰러질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갈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면 보통은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기는커녕 더 또렷해졌고 걸음은 느려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철민은 확신했습니다. 이 지역 대표는 하늘을 뚫고 올라갈 사람이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이지 않을 거야. 병도, 운명도, 죽음조차 이 지역의 길을 막지는 못할 거라고 차철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철민의 예상대로 지역의 운명은 살아날까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났고 윤지혜의 26년 억울함이 진실로 세상 위에 올라왔으며 박진성마저 더는 눈을 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지금 고성희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